갑자기 개헌안을 내놓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지금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서둘러 개헌안을 내놓은 게 아니냐.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은 그야말로 진짜 제2건국에 가까운, 야 이거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혁명적인 내용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패권을, 대통령의 패권과 권한을 내려놓고 분권화시키는 그런 모든 조치들인데, 근데 왜 중임제 공약을 했다가 이번에는 연임제 공약을 내놓은 건가요? 미국처럼 4년 연임을 하게 되면은 정책의 연속성이 생기고 레임덕도 안 오고 뭐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요. 총선에서도 이제 여당이 돼야 되니까, 일당이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너무 포퓰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냐, 정책들이. 연임제가 되었을 때는 결정 권력인 의회 권력을 조금 더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켜서 높여주면은 뭐 이게 3년 뒤에 총선에서 또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니까. 개헌은 이제 토론회보다도 토론회 이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개헌안을 내놨잖아요. 네. 뭐 연임제 얘기를 했는데,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국민투표를 몇 달 전에 제안했잖아요. 그때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갑자기 개헌안을 내놓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네. 이게 뭐랄까, 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서둘러 개헌안을 내놓은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죠. 이재명 후보는 그때도 개헌에 대한 많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다만 이제 그걸 꺼내놓을 시기가 아니고, 그 당시는 뭐 내란의 상황에서 이게 탄핵되고 이게 더 우선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고민을 많이 해오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꺼내놓은 건데,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은 그야말로 진짜 제2건국에 가까운, 야 이거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혁명적인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보고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이걸 계속 이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지,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그 뭐 헌법을 내고 이분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적용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 상상을 하는지, 오히려 패권을, 대통령의 패권과 권한을 내려놓고 분권화시키는 그런 모든 조치들인데, 이게 왜 반대로 해석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뭐 우원식 의장이 제안했을 때는 거부를 했다가 지금은 다시 제안을 하셨는데, 내놓으셨는데 안을, 지금은 내란이 종식됐다고 보신 건가요? 정리됐다고 보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탄핵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가 탄핵이 인용되는 게 1차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그런 내란 동조 세력과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시는 이제 이런 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적 분위기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도를 바꿔야 될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개헌을 통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거를 꼭 이야기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그 개헌과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주권자 중심의 혁명적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개헌안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랑 붙었을 때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을 했어요. 지금은 4년 연임제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임제가 연임제보다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죠. 연임은 잇따라 2번이고, 네. 중임은 잇따라든 그렇죠. 말든 2번이 가능한 거니까. 예. 근데 왜 중임제 공약을 했다가 이번에는 연임제 공약을 내놓은 건가요? 그거를 아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임제가 좀 더 포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5년 단임제에서 나오는, 5년 단임제면은 한 3년 정도 되면은 뭐 레임덕 들어오고, 그렇죠.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처럼 4년 연임을 하게 되면은 정책의 연속성이 생기고 레임덕도 안 오고 뭐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요. 그러나 다만 현재의 대통령 권한을 유지한 채 4년 연임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초제왕적인 대통령 권력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들과 연임제를 이번에 낸 거고요. 죄송합니다. 연임제는 대통령을 한 사람을 두 번 하게 하자라는 데 취지가 있는 네. 게 아니고요. 네. 연달아서 해서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 중임제보다는 연임제가 훨씬 법 취지에 맞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도 오히려 그 대통령 권한을 조금 더 내려놓는 제한하는 측면에서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폐해를 보완하는 가장 적절한 것이 연임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임제는 사람을 보고한 거고 그렇죠. 연임제는 정책의 연속성을 보고한 거고. 예, A라는 사람이 85년도에 당선되고 이 사람이 90몇 년도에 당선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잘했으면 연달아 시켜주는 연달아 게. 하면서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어가야죠. 네. 그리고 또 중간 평가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이 잘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간 평가에서 떨어진 장관을 나중에 또 하게 한다? 이거는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가 가장 최소한을 유지하면서 가장 효과를 큰 가성비 높은 소위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임제나 중임제나 연임제의 경우 좀 단점으로 지적될 만한 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식으로 이제 중간 평가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네. 중간에 총선을 넣어서. 네. 그러면 지금 트럼프도 그렇지만 초반 2년 동안에 막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펼쳐요. 다음에 이제 총선에서도 이제 여당이 돼야 되니까 일당이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너무 포퓰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냐 정책들이. 지금 미국 상황도 그런데 그런 우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국회 의회의 권한을 좀 더 높여줘야 되는데요. 의원 내각제는 하나의 권력을 시민이 선택해서 그 권력이 집행도 하고 결정도 하는 의회의 기능도 있고 행정부의 기능도 있고 이게 선거가 하나잖아요. 네. 국회의원만 뽑잖아요. 그럼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권력을 선택합니다. 네. 의회 권력과 대통령 네. 권력. 그러면 이제 의회 권력은 결정을 하라는 거죠. 시민을 대리해서 입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해라. 행정부는 의회가 결정한 주권자가 결정한 내용들을 집행을 해라. 이래서 행정부 두 개 권력을 의회와 행정부를 선택해서 상호 견제, 균형, 보완하라는 건데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가 다 갖고 있었으니까 연임제가 되었을 때는 결정 권력인 의회 권력을 조금 더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켜서 높여주면은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권력을 견제와 균형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대통령 중심제의 거버넌스를 더욱더 잘 균형감 있게 만들어가는 제도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개헌안을 보니까 국회 권력이 좀 비대하게 강화된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사원 국회의관하고 공수처, 경찰청 등 이런 기관들의 기관장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필수적으로 넣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국회 권한이 좀 비대해지는 것 같은데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171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맞춤형 공약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뭐 이게 3년 뒤에 총선에서 또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부터 5년 대통령인데 5년 내내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는 게 더 낫겠죠.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의회 권력에다 권한을 내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 논리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실제 국회 권력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국회 권력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유일한 권력이 국정감사입니다.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건데 다 국정감사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행정부한테 일러바쳐요. 그러니까 결국 유일한 수단은 검찰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게 국정감사의 결과인데 이거는 그냥 행정부가 자체 감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권은 의회에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집행하는 그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감사원 기능도 국회에 있고
또 배타적 입법 권한도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동안은 우리 의회가 권한이 대통령 권력에 비해서 너무나 없었다. 그래서 삼권 분립에 지향하는 그 견제와 균형은 상당히 일측면 무너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복원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